북한의 지도층,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국가 중 하나, 그 안에서도 가장 닫힌 세계가 바로 권력층의 일상이다. 평양의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이들의 세계는 일반 주민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호화와 감시, 특권과 공포가 공존하는 곳이다. 오늘 우리는 외부로 거의 알려지지 않은 북한 엘리트의 삶을 실제 증언과 자료를 통해 따라가 본다. 그들은 왜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 세계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북한에서 권력층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한 특권이 아니라 감시와 충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생존의 방식이다. 그들의 하루는 일반 주민과 완전히 다르다. 이른 아침 그들은 외제 승용차를 타고 특별구역으로 출근한다. 이 지역은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곳으로 평양에서도 일부 고위 간부와 그 가족만이 살 수 있는 구역이다. 도로는 깨끗하게 관리되고 전기 공급이 끊기는 일도 거의 없다. 식량난이 심하던 시기에도 이 구역의 식탁에는 고기와 수입 식재료가 올라왔다는 증언이 있다. 냉장고에는 수입 맥주와 사치품이 가득했고 어린이들은 서방식 과자를 간식으로 먹었다. 하지만 이들의 부는 단순한 부가 아니다. 그것은 언제든 잃을 수 있는 권력의 선물이다. 북한에서는 모든 재산과 지위가 충성심으로부터 나온다. 당이 눈에 벗어나거나 한 번의 실수로 불충의 낙인이 찍히면 그 호화로운 집은 하루아침에 감시소로 바뀐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권력층은 서로를 믿지 못한다. 가족끼리도 감시한다. 아버지가 당 간부라면 아들은 청년 동맹을 통해, 어머니는 여성 동맹을 통해 서로의 충성을 증명해야 한다. 이런 구조는 체제의 안전장치이자 내부의 불신을 유지하는 통치 기술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이들의 삶이 단순히 두려움으로만 채워진 것은 아니다. 북한 권력층의 자녀들은 평양 제1고등중학교나 김일성 종합대학 같은 엘리트 교육기관을 다닌다. 그곳에서 그들은 외국어, 수학, 과학뿐 아니라 수령학, 즉 지도자에 대한 충성 교양을 배운다. 수업 시간에는 지도자의 지혜를 강조하고 시험 문제에는 정치적 정답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 엘리트 학생들 사이에서도 은밀히 서방 문화를 접하려는 시도가 있다. 평양 고위층 자녀들이 몰래 USB로 남한 드라마를 보거나 외국 음악을 듣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어 왔다. 이런 행위가 발각되면 큰 문제가 되지만 역설적으로 그들도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숨길 수는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 배웠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세계가 얼마나 닫혀 있는지도 알고 있었다. 권력층의 결혼은 대부분 정치적 결합이다. 사랑보다 가문과 충성이 중요하다. 당 고위 간부의 아들은 군이나 외교부문 엘리트의 딸과 결혼하고 이런 식으로 권력 네트워크가 세대를 이어 굳어진다. 결혼식은 비공개로 치러지고 참석자 명단은 철저히 관리된다. 그러나 이 화려한 결혼식 뒤에는 언제나 긴장이 숨어 있다. 한쪽 집안이 실각하면 그 결혼은 족쇄로 바뀐다. 한순간의 정치적 판단 실수로 모든 가족이 수용소로 보내진 사례도 있다. 북한의 권력은 늘 누군가의 불행 위에 서 있다. 권력층의 세계를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두 개의 북한이 공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선전용 북한, 인민의 나라. 다른 하나는 극소수의 엘리트가 사는 현실의 북한이다. 평양 중심가에는 외제차가 돌아다니고 고급 아파트에는 외국제 가전제품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그 몇 블록만 벗어나면 식량이 부족한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하루 생계를 꾸려간다. 이 간극은 단순한 부의 차이가 아니라 체제의 구조적 벽이다. 엘리트들은 자신들이 이 벽 안에서만 안전하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지도자에게 충성을 맹세한다. 그것이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한 탈북 간부의 증언에 따르면 권력층 모임에서는 항상 지도자 찬양으로 시작해 지도자 이야기로 끝난다고 한다. 아무리 개인적인 자리라도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면 불안이 스며든다. 그들의 언어에는 감시가 녹아있고 웃음 뒤에는 불안이 자리 잡는다. 그럼에도 이들은 체제의 상층부에서 일정한 특권을 누린다. 외국 출장, 고급 음식, 의료 혜택 등 일반 주민은 꿈도 꾸지 못하는 세계다. 하지만 그 대가로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 어디서 살든 무엇을 하든 그들의 삶은 관찰된다. 평양의 고위 간부 구역에는 전화 감청이 상시로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모든 통화는 중앙감시국을 거쳐 기록되고 조금이라도 수상한 대화가 포착되면 즉시 보고된다. 이 때문에 권력층 사람들은 가족끼리도 전화로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대신 암호처럼 표현하거나 직접 만나서 속삭인다. 그들의 집안에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카메라가 있는 듯한 긴장감이 흐른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긴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더 화려하게 소비하고 더 철저히 충성한다. 권력층 아이들은 외국에서 유학하기도 한다. 중국이나 러시아, 일부는 유럽으로 보내진다. 이들은 해외에서 평양 시민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조용히 공부한다. 그러나 그중 일부는 서방 문화에 매혹되어 돌아가지 않으려 한다. 이런 경우 가족 전체가 위험에 처한다. 실제로 탈북자 중에는 외국 유학생 신분으로 체제에서 이탈한 이들도 있다. 그들은 자신이 누리던 특권이 얼마나 인공적이었는지 체제 밖에서 비로소 깨달았다고 증언한다. 권력층의 내부에는 미묘한 경쟁이 존재한다. 같은 간부 사이에서도 누가 더 지도자에게 가까운가, 누가 더 충성을 보여주는가를 놓고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진다. 회의 자리에서 발언 한마디, 박수 타이밍 하나가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 웃는 얼굴 뒤로 서로를 경계하는 이 세계는 냉정하다. 누군가의 승진은 곧 누군가의 실각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들은 늘 불안하다. 잘 나가는 간부도 하루아침에 배신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 김일성 시대부터 이어진 숙청의 역사는 이 불안을 정당화한다. 권력층의 집안은 내부적으로 폐쇄되어 있다. 외부 친구를 사귀는 것도 해외 정보를 접하는 것도 제한된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인간적인 욕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일부는 비밀리에 외국 영화를 모으고 남한 드라마를 복제해 본다고 한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닫힌 세상 안에서 바깥 공기를 마시려는 몸부림이다. 어떤 간부는 드라마 속 서울의 거리를 보며 현실감을 잃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것이 금지된 사치일지라도 그들에게는 숨통을 트는 유일한 창문이었다. 권력층 여성들의 삶은 또 다르다. 그들은 화려한 옷과 보석을 착용하지만 대부분 당에서 지정한 공급망을 통해 배급받는다.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화려함이다. 파티나 행사에서는 서방 스타일을 모방한 패션이 유행하지만 겉모습과 달리 내부 규율은 철저하다. 여성 간부들은 외모와 태도를 통해 충성을 표현해야 한다. 지도자의 부인 혹은 여배우 출신 인사들의 역할은 국가 이미지 조성과 연결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은 체제 유지의 일환이다. 권력층의 자녀들 중 일부는 체제의 염증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세계 밖의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들에게 자유란 낯선 개념이다. 한 탈북 엘리트는 우리는 자유를 두려워했다고 말했다. 선택이 너무 많으면 혼란스럽고 통제 속이 오히려 안전하다고 느꼈다는 것이다. 체제는 이런 심리를 이용해 충성을 강화한다. 결국 권력층의 세계도 통제의 결과물이다. 그들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시선을 더 두려워한다. 북한 권력층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단순한 특권이 아니라 체제를 지탱하는 장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주민은 꿈꾸는 대상으로서 그들을 바라보지만 정작 그들은 끊임없는 감시와 의심 속에서 살아간다. 화려한 건물 안에는 웃음이 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다. 체제의 꼭대기일수록 더 외롭고 더 위험하다. 그곳에서는 충성이 생존이고 의심이 방패다. 누구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스스로를 증명한다. 지도자의 이름을 외우고 충성의 의식을 반복하며 믿음을 연기한다. 이 끝없는 연극이 멈추는 날 그들의 세상도 무너질 것이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의 권력층이라는 이름 아래 존재하는 인간들의 삶도 결국은 두려움과 욕망 사이에서 흔들리는 평범한 인간의 이야기라는 점이다. 그들은 특권을 가졌지만 자유를 잃었고 권력을 누리지만 늘 감시받는다. 닫힌 세계 안에서 그들이 바라보는 바깥 세상은 우리에게는 일상이지만 그들에게는 꿈 같은 곳이다. 우리는 그들이 사는 방식을 통해 한 사회의 구조를 본다. 권력의 끝에는 언제나 고립이 있고 절대적인 통제 아래에서는 누구도 진정한 자유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북한 지도층의 세계가 주는 가장 큰 아이러니이자 인간 사회가 다시 돌아보아야 할 경고일지도 모른다.